네, 오늘도 어김없이 노후고민상담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노후 그렇습니다. 워너비에 관한 이야기, 목적형 자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 올라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연을 뽑아서 저희들이 두 개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즘, 어떤 사연을 왔을지. 예, 최고의 연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임성한 작가가 전화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 악역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저 요즘에 계속 연기 욕심이 생기는데, 네. 저 요즘에 그 뭐 장보린가 하는 그 네. 악역 있잖아요. 그 네. 막 고함 꽉꽉 지르고, 네. 저 시키면 되게 잘할 것 같아. 맞다, 장보리네. 한번 해봐요. 앞에 있다. 고함 한번 해주세요. 내가 유산이라고! 똑같죠? 죄송합니다. 네, 진짜 2대1리의 마스코트 성선아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왔다 장보리 연기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뭐, 그럴 리가 없어! 죄송합니다. 네, 이거 편집해주세요. 네. 사람은 역시 네, 하던 걸 해야죠. 노후에 고향에 내려가 소박하게 살고 네. 싶어요라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살 대한민국 가장입니다. 고향은 대구고요. 네. 회사 발령으로 경기도에 거주합니다. 대구 근교 가창에 네. 땅이 300평 정도 있습니다. 어. 와우. 1층에는 와이프와 같이 작은 카페. 손님이 없어도 됩니다. 네. 그저 소일거리로 하고 싶으니까요. 2층은 우리가 거주할 집으로 짓고 싶어요. 지금 제 명의로 된 4억짜리 아파트 이외엔 딱히 모아둔 돈은 없습니다만 현재 수입은 500만 원 정도 되지만 5년 후에는 명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아내에게 노후의 꿈을 이야기해줬더니 현실 불가능한 일이라며 팔짝팔짝 뛰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안 돼! 아, 정말. 한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장보리 연기를 해주세요. 한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고향에 내려가 살겠다는데 그것도 안 돼? 아, 고향 가는 게 무슨 쉬운 일, 요즘에 다 기농기농 하니까 다 기농 되는 줄 아는데, 그러면 애들 교육은 어떡하고, 애들 결혼은 어떻게 시키고, 국민연금 때 땡전 한 푼 없는데, 어떡할 거야. 우리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현역으로 일해야 된다고. 모아둔 돈이 없어서 저렴하게 짓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런지요. 네. 실현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아내에게 알아듣게 설명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집과 뭐 퇴직금과 이제 모아서 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싶다는 얘기인데요.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해주셨습니다. 예. 네. 사실 이번 사연은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 있는 게요, 그 기농학교라고 있어요. 귀농학교. 네, 기농학교에 보면 대부분 남성분들이 이렇게 다 듣고 있어요, 수업을요. 정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요. 근데 이제 결국엔 못 가신대요. 학교만 다니고. 왜? 왜? 이렇게 여기 저희 사례자분처럼 아내가 반대해서. 아내의 반대. 네, 그래서 아는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남편이 기농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내의 손을 잡고 기농학교를 같이 다녀야 되는 거죠. 오. 아닌가요, 선생님? 누가 손잡고 같이 간대? 아, 혼자 데려가시게요? 우리 소장님은 그 부인하고 손잡고 어디 다니시는 건 싫어하시라고요? 그게 아니라 여자가 절대 안 가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따라가지를 않는데. 맞네요. 자, 어쨌든 좀 이분의 꿈은 이제 작은 카페에서 이렇게 탁 장작도 이렇게 탁 하고 손님들 오면 그 호일에다가 고구마도 싸가지고 구워 드시라고 하고 뭐 이러고 싶으신 건데 자, 이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그럴까요? 김경문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뭐 생각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뭐 아니 300평 있는데 그게 손님이 없어도 된다는 거는 그걸 무수익으로 두겠다는 건데. 너무 쉽게 생각하신 거죠? 예. 이분은 일단 지금 유동성이 너무 없습니다. 아, 자금에. 예. 사실은 보면 여기 또 유동성이 뭐 자금으로 모아놨다는 부분이 없고요. 네. 딸랑 집 한 채가 있어요, 4억짜리. 네. 그리고 귀농해서 살겠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뭐 귀농해서 농사 짓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부인하고 같이 갈 수 있느냐 부분입니다. 안 간다고 그러면은 결국 두 군데 다 주거지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노후 생활 부분에 조금 차질이 생기거든요. 지금 집을 팔고 이제 내려가면 가능한데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부인을 이렇게 잘 설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은퇴 후에 집에 대한 생각이 남자와 여자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 서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남자는 직장을 주로 다니다 보니까 공동체에도 별로 애착이 없습니다. 네. 그 반면에 여자들은 거기에 대한 애착이 많고
또 도시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서로 이 부분을 잘 이해시키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절대 같습니다. 안 가겠다고 하시는 게 남편이랑 같이 살기 싫어서 그래서 그런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시집도 안 가신 분이 뭐 그런 얘기를 벌써 해요. 아니 근데 요즘 1등 남편감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집에 없는 남편. 그래요? 네. 야, 성선한 사람 결혼하시는 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참 좋겠습니다. 야, 정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정말 난 1등 남편 된 자격이 있는데. 자, 그러면요. 공경희 생사님, 이 남편분처럼 남편분이 귀농을 하겠다면서 이렇게 같이 학교도 다니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려가시겠어요? 전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제주도 지금 남편은 벌써부터 우리 제주도 내려가서 살자라는 말을 가끔씩 하거든요. 네. 남편도 제주도 분이에요? 아니요, 그게 아닌데 저희 제주도에 가서 살자라고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진짜 가서 농사를 지어보고 얘기를 해라. 이랬더니 한 번 농사를 짓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하고요. 이제는 뭐 가서 펜션을 하느니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러니까 본인이랑 딸은 내려가고 저보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돈을 보내라고 이런 얘기를 하길래 네. 택도 없는 소리라고 말을 했거든요. 서울, 여기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이 집을 팔고요. 네. 그죠? 그리고 대구 근교의 가창의 땅에 집을 짓겠다. 고경희 세무사님이 부인이에요. 세무사님도 반대합니까? 지금 그 집을 짓고 1층에 뭐 커피숍을 하는데 수익이 없어도 된다 이 말을 하셨는데 수익이 없더라도 어쨌든 거기에 커피숍을 차리면 유지비는 계속 나갈 텐데 네. 그런 말을 듣고 내가 동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이고, 요 부분이 문제네요. 손님이 많아서 대박 날 겁니다. 이런 말을 하나 추가를 하셨어야 되는데. 네, 그럼 찬성했을 텐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네. 이거? 박상훈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 경제적으로는 뭐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뭐 내려갈 때 집 팔고 뭐 네. 자녀들한테 결혼 자금이나 좀 넘겨주신다 하더라도 4억 팔고 내려갈 때 현금 쥐고 가면은 집 하나 건축하는데 뭐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요즘에 시멘트 얘기 많죠. 뭐 각종 폐기물까지 뭐 시멘트에 들어간다 해서 얘기도 많지만 목조로 했을 때도 평당 한 200 정도 좀 저렴하게 집 질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돈이 아니라 삶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분이 이제 45세시면 저보다 나이가 5이 위이십니다. 제가 연배 위신 분한테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아내분을 설득 못할 거라면 못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설득하는 것도 이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당장 결정할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또 전 상담할 때 어떤 분을 봤냐면 칠수인 노인이신데요. 경로당을 안 가십니다. 그리고 끼니 때만 되면 계속 집에 들어오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어르신한테 여쭤봤더니 형들이 심부름을 시킨답니다. 경로당에 가면. 네. 네. 7순이신데 8순 90세 되셨던 형님들이 이분도 아마 50 정도 내려가셔서 시골 가시면 형님들이 아마 바글바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젊은 시기에 노후에 대한 생활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한 60 정도나 활동적인 노년기 보통 한 65세나 70 정도까지 보니까요. 네. 10년 이상 앞으로 도시에서 자녀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노후의 꿈을 아내와 함께 계속 좀 대화해 나갔으면 좋겠고 네. 특히 뭐 집 하나 300평 정도 있으면 집 따실 거 아니잖아요. 네. 집 평수 한 50평 정도 잡는다 하더라도 200평 정도를 좀 활용해서 부동산을 부동산으로만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동산을 사용자산으로 활용해서 여러 가지 뭐 카페를 차린다거나 또는 그 속에서 커피 카페, 커피 아카데미 같은 걸 꾸리는 가정들도 있으니까 다양한 그런 계획과 꿈을 아내와 상의해서 아내의 마음을 설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요, 저는 궁금한 게 귀농 자금이 그러면 어떤 분한테 목적성 자금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얼마 정도가 드는 건가요? 요즘에 뭐 웬만한 지역들이 수도권에 뭐 꽤 비싸긴 합니다만 이분 같은 경우는 땅을 갖고 계시니까 건축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큰 돈은 안 들 것이다. 그렇죠. 건축하는데 큰 비용 들어가지는 않고 또 조심할 게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못 짓게 되면 계속 집 짓고 살면서도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 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보일러라든가 건축 자재를 선택하는 부분에서부터 본인이 철저하게 공부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건축 그러니까 비용 자체는 크게 적게 안 들지. 드니까 지금 4억짜리 집 있는데 그거 팔면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거네요. 네. 내려갈 수 있지만 부인을 설득하라. 이게 빠밤. 이렇게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